곳곳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농촌. 그 원인은 바로 빈집 때문인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러 마을들. 저런 혼집이 있으면 불편하지. 밤에 댕기는 것도 무섭고. 뭐 저런 데서 또 누가 숨어서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126만 채에 달하는 전국의 빈집.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고양이도 많고 쥐도 많고 여름에는 이거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 한심스럽지 이게. 빈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 이렇게 집됐다고요. 연락이 없는지 있는지 왔다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도 못해요. 남은 사람들이 말하는 남겨진 집들의 진실. 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나경철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 이제는 새삼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풀리지 않는 오랜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가 버린 농촌에 고령화와 더불어 더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년간 버려진 채 남아있는 빈집들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촌 빈집의 평균 방치 기간은 65.3%가 3년 이상, 또 5년 이상 버려진 채 남아있는 빈집도 무려 44.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빈집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지붕부터 담벼락까지 허물어져 내리기 일쑤고 빈집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무성한 잡초들이 이웃 마당까지도 점령해 주변 민가들까지도 처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흉물스럽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빈집의 외관과 들끓는 각종 벌레, 또 잡초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고통과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한 마을. 언뜻 보기에 평온한 듯하기만 한 이 마을에 수년간 마을 주민들을 괴롭혀온 근심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흉물스러운 폐가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버려진 세월을 짐작해 하듯 심각하게 파손된 빈집. 첫째 사람 살던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적적하고 그 이제 또 관리를 안 하니까는 뭐 잡초고 뭐고 그냥 잔뜩 우겨지니까 참 보기가 굉장히 안 좋죠. 저런 혼집이 있으면 불편하지. 밤에 댕기는 것도 무섭고. 뭐 저런 데서 또 누가 숨어서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딴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물 달라고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자꾸 싱검싱검하니까 저런 데 있는 것 같지 밤에 나가면. 과연 빈집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선 제작진. 마당부터 가득 자라난 잡초에서 사람의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에 지어졌다는 집안 곳곳은 군데군데 낡고 허물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집을 떠난 것은 무려 20여 년 전. 그 후로는 누구도 찾지 않은 채 이렇게 버려진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집안. 사람이 떠난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마당을 채우는 무성한 잡초와 인근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각종 야생 짐승뿐입니다. 고양이도 많고 쥐도 많고 여름에는 이거 들어오지도 못해요. 여기. 내가 한번 작년 여름에 한번 올 여름에 한번 들어와 보려고 했는데 풀이 너무 무성해서 그렇다 하십시오. 가시도 많고 가시나 한번 붙여보세요. 벌레들도 그럼 많겠어요? 벌레가 말도 못하지. 동물농장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네. 문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버려진 집이 이곳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또 하나의 폐가. 심지어 이곳의 파손 정도는 처음 찾았던 빈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늘이 훤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지붕부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로 위태롭게 서 있는 돌담까지. 더는 집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 대들보가 지금 썩은 거죠? 저거? 야, 대들보가 썩은 거요. 슬레이트는 내려앉고 내려앉고, 흑벽돌이었네요 보니까. 야, 옛날 흑벽돌고 여기 축사에 있었어요, 축사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축사였었어요. 축사였었는데, 이제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나가 사니까 이렇게 폐허가 놓으니까 무너져서 치 썩었잖아요. 무너져갖고서 이렇게 딱 무너진 거요. 가족 같던 이웃이 살던 집이 이제는 옆으로 지나기조차 꺼려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빈집 이런 데는 여자들은 가면 무섭다고 은절이 이 길거리에 안 가려고 그래. 폐허가 있는 집 은절이는 밤에는 안 간대야 무섭다고. 날마다 빈집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90세의 이종년 할머니. 세상에 이렇게 놓고 사니. 그래, 이게 다 풀이, 그게 풀이지 뭐. 10원을 1000개인데도 이래요. 풀 씨가 날라드니까 내가. 아유, 어머니 힘드신데 이걸 3번이나 깎았다고요? 야, 낚시로 쳤지 어떡해요. 언제부터인가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돌담. 이걸 시험을 얘가 이렇게 파놔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서 내가 자꾸 돌멩이를 갖다 얘다 쳐놓고 또. 이 할머니의 집과 빈집 사이에 위치한 이 돌담의 붕괴를 할머니 혼자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요. 할머니는 담장의 붕괴가 수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새가지고 속에서 절단나서 새가지고 걸리 흘러가지고 젖으니까 그렇게 담이 넘어가는 게고. 할머니의 근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붕에서 연결된 배수관. 뒤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저기서 내려오는 걸 절리 빼갖고 이 물을 왜 일리 저 뒤끝에서 내려오는 저기를 왜 일리 대느냐고 왜 일리 해놓느냐고 걸리 될 건데 거기 있던 걸 일리 땡기고. 지붕에서 내려온 빗물이 흘러가는 배수로 또한 문제라는데요. 이렇게 해서 얘서부터만 이 속에 파보면 저기 보온덮개가 있더라고. 일리 빠지게 좀 하려니까 얘가 공구리니 돼? 안 되지.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빈집은 왼쪽이고 할머니 집은 오른쪽입니다. 터진 마당의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해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담과 할머니 집으로 향한 빈집 지붕의 배수관, 그리고 하수관이 아닌 이웃집으로 연결된 마당의 배수로인데요. 할머니 집에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빈집에서 시작된 습기는 담장의 하단부를 흠뻑 적신 뒤 물기가 되어 흘러 집의 외벽까지 손상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다고요. 벽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벽체는 집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기까지 살면 이렇게 됐어. 아, 이거 큰일인데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아, 연락을 어디로 해요?
여기다 맨날 쏟아 눈마도 안 끄대와도 그냥 가는 걸. 써다 놓는다면 뭐를요? 전화번호를 전화해달라고 와보라고.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아유, 없어요. 연락이 없는지 있는지 왔다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들 못해요.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 채, 22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농촌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농촌에 유독 빈집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이 문제인 거고, 그런 빈집이 어디에 많냐? 대부분 농촌 지역에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농촌 지역에 왜 그러면 관리되는 빈집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농촌에 더 많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요. 농촌에 이런 관리되는 빈집이 많은 이유는 우선은 농촌은 그러니까 이 서울 대도심으로 떠나는 도시로 떠나는 이촌 현상들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은 떠나고 젊은이들이 이제 대도시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대도시로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나는 이유는 산업 구조, 산업 기반이 현재 농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이제 집들이 그렇게 슬럼화되고 빈집들이 방치된 빈집이 많아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청호를 앞마당처럼 바라보는 충청북도 보은군 판장 1, 2마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 마을의 주민들도 빈집으로 인해 근심이 가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가구가 사는 이 작은 마을에 버려진 빈집은 무려 3채. 심지어 그중 2채는 지붕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조차 사라진 집의 문을 대신하는 건 외벽을 촘촘히 감싸버린 넝쿨들뿐. 집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넝쿨을 헤치고 들어서는 제작진. 썩어서 부러져버린 나무 기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지붕. 바닥에서 나뒹구는 기와까지. 보기조차 흉물스러운 이 집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마을 주민들. 하지만 연로한 주민들이 나서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 해야 열도 안 된다고. 10명. 몇 가구인데요? 5가구라고 해야. 저기 할머니 혼자 사시고 저기 아저씨랑 둘이 살았는데 돌아가셔서 혼자 있고 우리 집 둘, 저 집 둘, 여기 서울서 우야 셋, 그래야 열인데 저 아저씨 돌아가셔서 9명. 저 아랫집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올라오도 안 하고 가도 잘 안 하고 수는 6집인데 그래요 동네가. 마을 주민들이 빈집을 어찌할 수 없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집진 지는 한 3, 40년. 저렇게 비어난 지는 사람이 안 산 지는 얼마나 된 걸까요? 이거 한 20년? 20년? 한 30년 되지. 보기가 아주 흉흉하던데요. 귀신 나오는 집 같고. 아, 흉흉이 하거나 어쩌거나 그 개인 걸서 건들들 못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 아니, 동네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찾도 못이야. 예? 찾도 못이야. 자손. 아, 집 주인을? 그럼 어디 갔는지 몰라. 그 등록부상에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으면 뭐야. 다 죽었는데. 아, 원래 사시던 분은? 아들네들이 다 죽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토지의 실소유주와 집주인이 다를 경우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빈집의 철거. 평생을 마을에서 살아온 이장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했겠지만 땅임자가 저거를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줬는데 집값을 달라요. 집값을 비싸게 달라니까 땅임자가 구태여 그거
아 저렇게 낡은 집도? 아 그럼 집값을 뭐 부담될 건데 집은. 아니 지금 누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만큼 저렇게 허물어져 가는데도 집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여튼 뭔가 그래서 만일에 저걸 내가 때려 부셔서 예. 보다 같은 거로 뭐 밀어붙여서 하면 저거 집임자 금방 나타난다. 아 또 그런 거예요? 형제처럼 함께 지내던 이웃이 세상을 등진 후에는 그 자식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현실. 아무리 부서지고 허물어져도 사유재산인지라 손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관할군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한국농업방송의 현장 속으로 제작팀인데요. 마을 가구 수가 6가구고 주민은 한 9명 정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빈집이 지금 3채가 있고 한 채는 그래도 지붕이 있는데 2채는 지붕이 완전히 파손됐거든요. 그러면 이 빈집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나중에 와서 내려와서 살 생각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계속 보유하고 나중에 뭐 팔거나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강제로 철거하기는 힘들지요. 동네에서 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빈집 철거라는 걸 신청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원치 않으니까. 빈집 철거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또 주거든요. 전에는 50만 원씩 주다 이번에는 좀 올려서 그 배 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빈집 소유주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온갖 집기와 사람의 흔적이 수년째 그대로 남아있는 곳부터 지붕마저 허물어져 더는 집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곳까지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빈집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미관과 악취 등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바로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다가가기 꺼려지는 외관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없어 크고 작은 각종 범죄들부터 또 청소년 탈선 행동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꾸준히 빈집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빈집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비 경찰인 대학생들까지 적극 나서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농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버려진 집들. 마을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원인은 단지 흉물스러운 외관 때문만이 아니라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집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빈집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범죄학적으로도 낯선 일은 아니라는데요.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얘기할 때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경이 범죄와의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환경 정비가 잘 돼 있을 때는 범죄가 덜 발생하고 이 환경 자체가 열악한 지역에는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촌 지역에 이렇게 흉가라든지 폐가가 있다. 이런 곳에서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충남 당진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이곳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세한폴센터는 이러한 빈집 범죄 단속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안빌리지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빈집도 많고 이제 그쪽이 많이 어두우니까 그쪽이 우범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폐가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많이 어두워서 만약에 학생들이 원룸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에 가게 되면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학교 주변 빈집 치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경찰들. 세안대학교 당진 캠퍼스가 이제 개교한 이후로 이제 주변에 민가나 이제 폐가 이런 쪽이 또 많고 이제 어두운 부분이나 이제 비포장도로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폐가 쪽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순찰을 하면서 그 미리 경찰의 예방 활동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학과가 설립된 이래로 계속돼 온 학생들의 빈집 순찰 활동.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의 많은 빈집들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데요. 당진 경찰서와의 협력하에 경찰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지역의 범죄 예방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들.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빈집의 위험도 역시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빈집 점검 활동에 나선 예비 경찰관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경찰이라는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한정된 인력으로 특히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관할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구역을 우리 경찰과 우리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순찰을 도는 자체, 그 자체만 하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 학생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비 경찰관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세한 폴센터 학생들. 꼼꼼한 빈집 점검이 범죄를 예방하는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가 폐가라면은 이제 위험한 도구들은 치워달라고. 왜냐면 밤중이면은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혹시나 술 취한 학생들이나 술 취한 주민들이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도 이런 물건들은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농가한테 주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여기 빈 농약들도 많은 것 같고 상표도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안 쓰는 거 같은데. 낡은 빈집 시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역시 세한 폴센터 학생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임무. 이런 폐건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부식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이런 거가 만약에 부셔져 있으면 걸려서 다칠 수도 있고 심각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걸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장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는데요. 이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혹시나 할아버님이 이제 외출 나가셨을 때 이제 이걸 켜놓고 나가면은 내가 아니면은 문을 열었을 때 이게 소리가 나요. 나 말고 위분이 왔을 때 이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도둑이나 이런 쪽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학생들이 예.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주니까 예. 그 좋은 일이지 뭐. 이거를 이제 제가 붙여드릴 거예요. 붙여드리면 이쪽에 이거 붙이고 여기가 자석식으로 돼 있어서 혹시 창문이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범죄 아무도 없는데. 예,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쪽이 될 것 같아서. 모든 게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니까 좋죠. 감사해요. 빈집을 철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등재된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주를 찾아간다 해도
철거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나몰라라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을 자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철거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자체와 마을이 협력해서 이 빈집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빈집은 더 이상 골칫덩이가 아닌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떠나는 농촌을 사람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 마을의 빈집 해법, 과연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중리마을.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빈집 문제를 잘 해결해낸 대표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가가 15채인데 또 거기에 부속 건물이 한 20채 이상 됐던 거 이거 갖다가 다 지금 정비를 싹 다 했죠. 중리마을에 있던 낡고 오래된 빈집은 무려 15채.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는 여타 마을들처럼 흉물스러운 빈집은 중리마을 주민들에게도 좀처럼 풀 수 없는 답 없는 숙제처럼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을까요? 사람 사는 집이 1년만 사람 손 안 가면 발을 못 들여놔요. 그런데 동네 그렇게 하면 화재 교육이 금리가 되더라고. 우리 앞집에도 거기 뭐 불도 한 번 나고 위험하더라고 그런 집은. 아이 비석지요. 그래도 뭐 저기만 무거지고 그런데 저기 저 짐승 같은 것도 들어오고. 어떤 짐승이요? 고라니 같은 거. 고라니가 여기까지? 고라니 같은 거 지리로 들어와요. 하지만 이제는 빈집을 허물고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중리마을. 균형의 집, 1호집이 이렇게 돼 있던 걸 다 철거하고 이렇게 만든. 이게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면 다른 동네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빈집들 중 일부는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 이곳으로의 귀농을 원하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려졌던 빈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제 빈집 철거할 적에 여기 살지 않는 빈집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설득하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웠죠. 아니 깨끗하게 네. 이렇게 되는 건데도 반대를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거지. 집주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마을 차원에서 수리 및 장기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마을의 빈집들. 그 덕분에 중리마을의 빈집은 더 이상 흉물이 아닌 사람 손길 닿는 따뜻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중리마을 귀농인의 집. 이곳에서 1년간 거주한 예비 귀농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만약에 제가 귀농이나 귀촌을 했더라면 아마 못 견뎠을 수도 있고 준비가 미흡해서 막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일종의 인큐베이터처럼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1년 정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빈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며 마을까지도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증평 중리마을.
중리마을의 재탄생에는 증평군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증평군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 그 비결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빈집이 많아서 이제 빈집 철거 사업이 또 이제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또 환경부에서 하는 또 슬레이트 철거 사업,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그 노후된 그 시설에 대한 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필요한 사업들을 좀 잘 모았다는 게 좀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또 주민들의 의지, 또 리더의 의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을 이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농촌 현장 포럼이라든가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좀 같이 성공적으로 추진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리마을의 변화는 빈집 개선 사업을 필두로 낡은 담장 신축, 골목길 벽화 조성 등 다양한 변화로 이어졌다는데요. 그 덕에 주민들 삶의 질도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다 쓰러져가는 담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니까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는데 또 불만이 이거 얕다고 너무 낮다. 참 사람이 안 보이게 높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집안에 깨끗하게 해, 더. 그러니까 네, 마당에 지저분했던 게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담장은 낮은 게 좋아요. 담장 하나를 고치는 작은 손길이 마을 주민의 습관까지도 바꾸게 한 놀라운 변화. 마을 곳곳에 칠해진 알록달록한 벽화들로 마을 분위기마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빈집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마을 풍경. 인근의 초등학생들도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벽화 중에서도 이장님이 추천하는 추천 벽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인데 가을에 호수아비가 있고 또 이 감나무에 이제 감을 따고 그러잖아요. 감을 따가지고 이거 약간 이제 꽃감을 만들어. 꽃감을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추녀에다가 이렇게 다 걸어놨어. 걸어놨는데 이야기가 있는. 예. 그러니까 호랑이가 바깥에 있다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꽃감이 더 무서운 게 있었네 하고서 이제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우리 전래동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타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담도 엉망인 거, 쇠로해진 거 엉망 다 뜯어내고 다 담도 치고 그리고 질거름도 다 반듯반듯 좋고 헌 집도 이제 여러 집이었어요. 근데 다 건져갖고 새로 들어 살고 그러니까 많이 변했죠. 타도 지우 저런 거 봐봐요. 꽃도 제 심어놓고 나무도 제 심어놓고 요 앞에 저런 거 다 재놓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봐. 질거름도 제 다 재하고 뭐 담장 다 재했지 이 대문 다 재했지 제 다 재해주는 게 좋지. 마을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리마을에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체험마을로의 전환인데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마을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노력. 그 일환으로 탄생한 중리마을표 소시지 체험은 전국 각지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빈집 개선 사업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소세지 체험 마을을 제가 이제 만들었더니 소세지가 특별하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지금 올해 만들었는데 소세지 체험하는 분들이 한 2,000명 가까이 오고
단순 방문객까지 하면은 거의 3,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마을 사람이 다 참여하게끔 이 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주민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협동조합으로다가 이걸 다 운영하고 있어요. 한때는 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던 추억의 장소. 떠나간 사람만큼이나 쓸쓸하게 변해버린 버려진 집.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안함에 떨게 하고 각종 범죄의 우려를 품게 하는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그 지역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빈집을 관리 또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유주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빈집들.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